전해드릴 소식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과도한 집착과 혐한에 탐닉하는 이유가 일본 쇠퇴의 상징이라고 비난하는 일본 언론의 주장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뉴스입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길기를 올림픽에서 휘날리고 싶어하는 일본입니다. 여기서 우길은 아침에 떠오르는 밝은 해를 의미하는데 최근 일본의 행동은 그와 반대로 자신이 서서히 지고 있는 해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그 추한 모습이 바로 한국 때리기라는 내용으로 BK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매거진 외지는 한국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일본 쇠퇴의 상징이며 혐한을 탐닉하는 세계에 남겨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헤드라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사실상의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을 계기로 일본은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인기 기사 랭킹의 거의 모든 소스는 한국이었다며 이런 일련의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한일 양국 모두 상대국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집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이런 미디어를 접하면 한국과의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 마치 영혼을 흔드는 큰 뉴스처럼 느껴지겠지만 일본의 수출 총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한일 산업 구조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자면 한국과의 무역 등은 크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며 일본은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로 어떻게든 경제를 성립시키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중 무역 전쟁의 격화가 일본에 있어서 위기적인 사건이고 따라서 한국과의 실랑이에 매달릴 겨를이 없는 게 현실이지만 많은 일본인들에게 그런 인식은 희박한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주장의 근거로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세계 소재를 개별 심사로 변경한 것과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일본 기업의 수출이 번거로워져 무역이 정체될 가능성이 생긴 것인데 이에 한일 양국은 이 조치를 둘러싸고 그야말로 야단법석이라고 견해를 밝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전문가들이 한국은 일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이며 일본 정부의 이런 조치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식의 과격한 의견도 들리는 한편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무역을 제한하면 일본 측이 곤란한 입장이 된다고 주장하고 한일 간 대립은 일본 기업들에게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상반된 한일 양국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2018년에 일본 수출입 총액은 약 164조엔이고 이 중 한국과의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7%에 불과하며 일본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21.4%의 중국이며 이어 미국과 아세안 각국 그리고 EU 순서로 뒤를 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이전에는 한일 양국의 산업 구조가 상호 의존적이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 아니며 무역 제한으로 야단법석을 떨 정도로 더 이상 서로에게 중요한 국가는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전체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4.7%이고 한국의 전체 수입에서 일본의 비중은 11.5%로서 비록 한국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은 높지만 그래도 한국 무역 전체를 생각하면 한국도 중국과 북미의 중요성이 더 높은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요즘 한국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일 관계 문제가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경기 악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전에는 한국 업체들이 일본 업체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하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저렴한 제품을 대량 생산했기에 한국 업체는 일본 업체가 아니라면 부품을 확보할 수 없고 일본 업체는 한국 업체에 대한 수출이 아니면 매출 유지를 할 수 없었던 한일 산업이 일체된 구조였었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런 기본 구조는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제 한국 업체는 스스로 부품을 개발할 수 있고 부가가치가 낮은 부품들은 동남아에서 수입하는 구조이며 일본도 마찬가지로 동남아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몇몇 핵심 부품의 경우는 아직도 한국이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무역 전체, 경제 전체의 문제로 생각해보면 한국과 일본의 상호작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사는 일본에게 중요한 것은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한국보다 비중이 큰 미국과 중국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중국에 수출된 일본의 제품의 일부는 중국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장에서 제품으로 조립되어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일본의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미디어가 한일 관계 이슈만을 다루기 때문에 일본인의 대부분은 미국 경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변수
뉴스로 인해 일본의 수출 감소 도미노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 기업의 미국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 중국은 이런 미국과의 대립으로 인해 내수형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고, 그러면 일본에서도 중국으로 수출할 제품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매우 절박한 상황인데, 지금 일본의 현실은 한국과의 분쟁 등에 많은 시간을 뺏길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한국 때리기에만 열중하고 있어 미중 관계나 북미 관계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비난합니다. 일본이 이를 뒤늦게 인식했을 때는 단번에 시대에 뒤처지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하며, 쇠퇴해가는 나라라는 것은 미중 북미 관계 등과 같은 주변과 세계의 경제 동향을 보지 못하고 시대에 대한 대응력을 잃어가는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사는 이번 사태에 있어서 일본을 걱정하는 내용이지만, 기사의 내용과 같이 한국의 경제에 있어서도 역시 일본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더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기사는 이렇게 일본의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이 기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일본 아베 정권과 일본의 미디어들이 이런 현실을 몰라서 한국 때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근거가 될 만한 기사를 이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본의 마이니치가 혐한의 이면에 격차와 음모론이 있다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혐한이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정의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감정적으로 외국인을 배척하려는 정서가 일본에 몰아치고 있다며, 지금 일본은 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냉정한 논의를 하고자 하면 매국노라고 하는 욕설이 날아오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혐한의 배경에는 아베노믹스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국가의 정책이 중산층 이상의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국민들이 느껴 일반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상황이 오면, 이럴 때 정권은 오래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 왔는데, 그 첫 번째는 더 아래로 시선을 돌려 그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외부로 눈을 돌리게 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베노믹스가 그런 문제에 처해 있기에 일본 정부가 혐한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아베 정권 스스로도 아베노믹스의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베는 국회 답변에서 당장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고 비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보인다며, 정치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비판자나 소수자와의 대화에 있는데 아베 정권은 앞장서서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과 쌍방향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와의 외교 문제는 예로 들 것도 없고, 이렇게 국민을 잘 통합하지 못하는 정권이 도망갈 길은 늘 불만을 국외로 돌리는 것이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그런 기능을 한 것이라고 기사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국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떤 정당이나 신문이 중국과 러시아 혹은 한국에 속고 있다거나, 각국 정부는 유대인과 국제 공산주의자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자신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식의 음모론이 퍼지는 것이라며,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가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는 주장인데, 어떤 체제이던 결함은 있기 때문에 그 주장 자체가 틀리진 않았지만 그 불만의 대상이 틀렸다면서 그 책임은 유대인에게도 제1한국인에게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음모론 속 유대인은 현실의 유대인과 관계가 없고, 항상 복잡한 한일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제1한국인을 비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시민들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이런 당연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 유대인과 제1한국인이라는 표적에게 대놓고 맘껏 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이 세트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기사의 요지는 아베 정권이 자신들의 아베노믹스 등의 실패로 인한 비난의 칼날을 회피하기 위해 꺼내든 한국 때리기 전략에 제1한국인들 때문에 일본인이 피해를 본다는 음모론이 합쳐져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런 여론에 휘말려 일본 시민들까지 동조하고 있는 실태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음모론에 휘말려 제1한국인에게 하는 욕을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혐한에 참여하는 당신은 그와 비슷한 문제로 자신의 가정 혹은 회사에서 친구나 가족과 대립했을 때에는 반도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인데, 제1한국인에 대해서는 자신의 현실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지금의 일본의 현실을 지적하는 말을 하면 사회적으로 욕을 듣기 때문에 대신 들고 나온 것이 한국이고 혐한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기사는 히틀러가 한 연설의 특징을 예로 들며 히틀러와 나치가 선동하는 문구 중 하나가 바로 프랑스와 단교하라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일본의 혐한이 히틀러가 프랑스를 배척했던 모습과 닮아 있음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일본과 아베 내각은 아베노믹스 실패와 소비세의 인상, 고연령 복지 비용에 대한 무대책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국가의 빚으로 막아내면서 국민의 눈가림을 하고 있는 서서히 지고 있는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히틀러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하여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의 독일이 어려워졌다는 논지를 이용했듯이 일본과 아베도 자신에게로 향하는 비난을 피하고 정권을 더욱 강화하는 우경화 정책의 희생양으로 우리 한국을 이용한 혐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반격은 매우 정당한 행위이며 우리의 일본 보이콧 등의 자발적 행동은 민족적 역사적인 배경에 기인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아베 정권에 대응하여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